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횡재세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데요. 아니, 횡재세가 그럼 뭐죠? 그럼 정말 횡재세를 걷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올까요? 또한 내가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횡재세로 소상공인이 지원한다. 알고 있어야 될 현재 상황인데요. 그럼 횡재세가 뭘까요? 자, 횡재세란 초과 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실 거예요. 횡재? 우리가 알고 있는 횡재? 아, 맞아요. 우리가 보통 윈드폴이라고 얘기하죠. 윈드폴. 그러니까 횡재한 거예요, 내가. 예, 이게 바로 이제는 이 횡재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과 이윤세인데, 전쟁이나 천재지병 등 이런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천재지변이죠. 전염병이에요. 팬데믹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누구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았어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시죠. 근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곳은요, 이 전쟁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런 외부 요인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곳도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석유와 가스 기업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이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이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YTN이나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방송 나가서, 여러 매체 나가서 이 횡재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죠, 지금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같은 이유인데 같은 외부 요인으로 그 누군가는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라는 게 바로 횡재세의 개념이고요. 일부 유럽 국가는 현재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횡재세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쟁 터졌어요. 어떻게 되죠? 물가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가스요금, 전기료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각국 나라들이 돈 풀기 들어갔죠?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일어나니까 금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죠? 금리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침체가 돼요.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고스란히 뭐예요?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금리를 막 무지 올려요, 지금. 그럼 누가 이윤을 얻고 있나요? 그렇죠, 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정유업계와 은행이에요. 요 두 섹터, 횡재세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고율로 은행들은 성과가 400%, 여러분의 생각은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회적 공론화가 돼야 됩니다. 눈치를 너무 안 본다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요, 이 횡재세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이거는 정유업계와 은행이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에 나가면 또 얘기하겠죠. 너무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정유업계와 은행 쪽에서.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과가 400%가 말이 됩니까? 물론 뭐 이게 노사관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자영업자 이런 정말로 이 금리, 고금리로 인해서, 또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섹터들이 있다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그럼 어느 정도 사실 도와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은 막대한 정말 영업이익을, 엄청, 여러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영업이익을 얻어갔거든요. 고이자, 고금리 때문에. 여러분이 낸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이 아니라 이자.
고혈짠해서 성과급 주는 거죠. 근데 너무 눈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횡재세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횡재세로 인해서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안정화 도모 법안이 이제 발의됐습니다. 이게 야당에서 했는데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최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개정안은요, 횡재세를 추가 재원으로 소상공인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골자인데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 가스기업, 여기는 이제 은행은 아니고요, 이런 석유 가스기업입니다.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이중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에 그 법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횡재세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시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당사자잖아요,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관점은요, 과연 횡재세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데 쓰여지는지 그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어요. 또 어찌 보면은요, 이 발의안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핑계 삼아서 들어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횡재세를 걷기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끌어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모릅니다. 실제 이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횡재세 논의가 되고 있고, 이 횡재세를 걷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금, 도와주는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발의인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정치 관점을 떠나서요, 제가 이건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야당에서 나온 건지 여당에서 나온 건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 그래서 야당에서 일단은 발의를 했는데, 과연 이 법안이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이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온 법인데, 이게 발의된 법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발의된 법인데 정말로 이 기금이 횡재세를 통해서 막대한 돈일 거예요. 정말로 그 횡재세를 걷으면 이 횡재세를 걷어서 정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지, 이게 정말로 투명하게 기금으로 쓰여질지,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횡재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아니 뭐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이 평생 이윤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때만 잠깐 이윤이 났는데 이거 가지고 더 많은 초과 이윤세를 거두려고 그러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런 반론도 있고요. 아니다, 기업들 초과 이윤 거뒀으면 이 돈 갖고 니네 너무 횡재했다, 나눠야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다만 걸리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금으로 쓰겠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당사자 여러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을 빼고 이게 진행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이 투명이 돼야 됩니다. 아니 핑계는 그렇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일부 쓰겠다는 거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데 쓰겠다. 이게 이런 그 논리잖아요.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주겠다, 지원하겠다 하지만 막상 또 뭐 선거 지나고 나서는 뭐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를 안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정치 관점으로 뭐 야당이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당이 했으니까 해야 돼, 이런 거 말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법인이 발의된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빼고 이런 게 진행이 된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횡재세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이게 얼마 전 17일 날. 오늘이 이제는 24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발의가 된 거예요. 설 연휴 전에. 이유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대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이게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정책에 여러분의 생각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은 막 또 여당 야당도 나눠서 막 하거든요. 여기는 정말로 청정지역입니다. 제가 절대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죠? 우리 같이 또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해서 뭐합니까? 여기는 뭐 정치 채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금 더 받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득을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괜히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 횡재세가 지금 이렇게 발의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께서 댓글로서 나는 굉장히 좋은 발의된 법안인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횡재세를 하게 되면은 과도하게 그 기업들의 어떤 제약,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밝혀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참고할 수 있겠죠. 정책 위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것을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실. 저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 여의도 정보면은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또한 많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자료다, 그런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정보면은 이제는 저는 경제평론을 하고 있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님과 같이 인사하고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자,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본업으로, 또한 생활의 터로 이제는 장사하는 곳으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이제 돌아가실 텐데요. 물론 설 연휴 동안 장사하신 분들도 꽤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 늘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설 명절 이제 끝나고 바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장 필요라는 것, 현금성 지원들이 꼭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주거든요. 상반기 내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짜 거의 까딱하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지원도 좋은데, 이렇게 뭐 대출해주고 보증서주고 이런 금융지원도 좋지만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상반기적으로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 그 상반기 안에 꼭 정부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꼭 지원이, 제대로 된 지원이 한번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또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매우 어렵죠. 2023년도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렇게 뭉쳐 있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현실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잘 된다, 잘 된다. 그럴 때 정말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경제 비서로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금도 많은 감사 인사 남겨주고 계신데 정말로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요번에 뭐 덕분에 정말 몰랐는데 이번에 뭐 정책 자금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았습니다, 뭐 대출 잘 정부가 보증 서줘서 정책 자금 대출 잘 받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로 힘이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합니다. 진짜 감사 인사 보고선 야, 유튜브 하기 잘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까지는 그냥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이런데, 이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봐도 2023년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인데, 나 미치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정부는 자꾸 이거 금융정책만 하려고 그러지?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고민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까딱하면 뭐 자영업자 무너지면 금융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나라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도 열을 내야 되겠어. 나라도 매일매일 빠짐없이 나라도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 누군가는 나서야 뭐 여러분 뭉칠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합니다. 네, 여러분의 감사 인사 남길 때마다 더 힘이 되고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연휴 때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휴 때도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내 이름으로 소득을 이뤄내고 있으신 분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자, 항상 우리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